나는 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컨셉 이미지 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이너의 제품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조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도 실습해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디자이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개발 구체화를 위한 컨셉 이미지 보드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거는 기존에 소연 씨가 만든 이미지 보드예요. 잘 만들었죠. 네, 잘 만들었습니다. 예, 이미지 보드라는 거는 내가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구상을 할 때 네.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 자체가 펀하고 팝,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형상 이런 키워드를 나열을 했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들어갈 때 참고하는 용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보드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꾸 주제에서 벗어나는 또는 정해진 컨셉의 형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펀이라는 재미적인 요소를 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제품에 이런 재미적인 요소를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저는 좀 둥글둥글하고 좀 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이렇게 좀 이런 컨셉으로 갔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튀는 색깔을 좋아하니까 뭐 연두색이나 뭐 주황색 같은 이렇게 팝 컬러 같은 느낌을 이렇게 모았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기존의 리서치 분석을 통해서 네. 뭐 소연 씨가 좋아하는 컬러긴 하지만 어찌됐든 부합되는 컨셉 보드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괜히 나온 컬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소연 씨가 좋아했다고 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연 씨가 좋아하는 컬러랑 또 매칭이 네. 맞았어요. 형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실제 이제 다음 차시에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네.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컨셉 보드에서 설정된 내용을 가급적이면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스케치를 반영을 하면 아무래도 초기 컨셉 설정부터 리서치부터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그 과정들이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네. 가급적이면 그런 컨셉 보드에 부합하게끔 그렇게 아이디어를 전개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케치를 많이 해봤죠. 네, 정말 많이 해봤어요. 네. 어떻던가요? 우리가 컨셉 보드 설정했을 때랑 지금은 아직 스케치를 안 해봤잖아요. 네. 예전에 이런 컨셉 보드 없이 스케치할 때 스케치가 그냥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막 나오긴 하죠. 네, 뭐 이렇게 뭐 선부터 연결해가지고 뭐 면, 뭐 직사각형, 동그라미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치, 이게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면은 아이디어 스케치가 중구난방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거는 아이디어를 진짜 표현하는 건 맞긴 한데 네. 전혀 생뚱맞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자 우리가 이미지 보드를 작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보드 작업한다는 거는 이제 형태에 대한 연상 부분, 네. 컬러에 대한 어떤 컬러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우리가 그 컬러 맵도 정했잖아요. 형태에 대한 맵도 정했고 포지셔닝도 다 정했고 그런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다 이뤘잖아요. 그러고 했는데 왜 이거를 더 하냐? 라는 건 좀 더 시각화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기존에 키워드 중심으로 했다면 네. 이미지 보드는 실제로 진짜 이미지처럼 연상이 되게끔 우리가 키워드로 하면 단어로 보이잖아요. 네. 우린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그림이 더 기억하기 그렇죠. 쉬우니까. 단어보다는 이미지로 하는 게 훨씬 더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 보드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뭐 트렌드와 전략적인 부분 우리가 그동안 리서치했던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굉장히 어렵겠죠. 네, 전 단순히 이미지만 딱 보면 기억날 줄 아는데. 이미지 네. 맵 만들 때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컬러도 많고. 네. 근데 연상되는 이미지를 딱 이거면 이쪽으로 가야겠다
만들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음. 네. 어찌됐든 내가 이미지 그 형상에 대한 뭐 보드다고 하면은 내가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뭐 여러 추상적인 형태들 뭐 예를 들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미지를 발췌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하면 돼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볼 텐데요. 네. 요 이미지 보드를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본인이 했던 컨셉에 맞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그럼 실습을 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자, 소연 씨, 이제는 실전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 리서치한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방향 설정을 했잖아요. 그 방향 설정을 토대로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전개를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제 썸네일 스케치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 썸네일은 아이디어에 대한 발전 단계 일단 첫 번째 단계인데 간략하게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 아이디어를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 스케치는 나중에 좀 다음 순서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하는 네, 지금은 네. 어떤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 뭐 어떤 기능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들 자유스럽게. 예, 스케치라는 거는 내가 표현한 거를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설득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케치는 계속 꾸준히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네,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해봅시다. 네, 처음 하면은 이런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조금 이제 깔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요? 계속 자연스럽게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스케치라든가 잘된 스케치가 있고 또 못된 스케치들이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스케치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그 스케치할 때는 네. 그 우리가 제품 디자인을 하잖아요. 네. 입체감을 있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입체감이요? 그렇죠. 입체감 있게. 그러니까 뭐 사이드 부분을 그려도 사이드 부분을 스케치해도 상관이 없지만 네. 이 한 면에 하나의 뷰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이런 뷰, 이쪽 뷰, 이쪽 뷰, 사방에서 보는 뷰 또는 정면도 측면도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누가 내 얘기를 할 때 또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게 이제 어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장에 딱 하나만 그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제품인지 정확하게 네. 어떤 형태인지 캐치를 못해요. 이건 연습을 시킨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네. 그 하나의 그 지금 승마형 헬스 로봇에 대한 스케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네. 하나의 예를 입체적으로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드린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승마형 로봇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 스케치를 진행을 해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 해봐야 돼요. 네. 자, 다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열로. 여기. 그러니까 계속 스케치라는 거는 계속 연습을 하면 계속 늘어요. 근데 스케치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면 그 자리에 멈춰버려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많이 해볼게요. 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스케치는 굉장히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해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스케치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잘 돼 있는 거 똑같이 그려보고 따라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프로 디자이너처럼 그냥 슥슥슥슥 해서 짜잔 뭔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책에서 낙서하듯이 좀 옛날에 교과서 보면 막 낙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네. 꾸준히 하면 그런 듯이. 그런 것도 발전이 되잖아요. 네. 스케치도 제품 스케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런 그림 그리는 거랑 좀 달라요. 제품으로서의 그 특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스케치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제품의 특징을 잡아내서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켜주는 그런 스케치가 좀 필요하죠. 네.
서현 씨도 이제 지속적으로 연습 많이 하실 거죠? 네, 많이 해볼게요. 네,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훨씬 더 진보된 그런 스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품평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디자인 개발 구체화를 위해서는 콘셉트 이미지 보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태, 컬러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미지 보드를 제작할 때는 형태, 컬러, 그리고 전체적인 제품 이미지가 한 번에 연상되어야 합니다. 또 너무 추상적으로 제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연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콘셉트 이미지 보드를 제작할 때는 먼저 콘셉트를 설정하고 정리합니다. 조형 이미지 및 컬러 이미지 리서치를 실시하는데요. 충분한 리서치 자료가 모이면 이를 바탕으로 콘셉트 방향에 맞는 이미지 보드를 제작합니다. 제품의 전반적인 느낌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해보기 위해 아이디어 구상 스케치도 해봤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표현해봤는데요. 스케치를 할 때는 제품의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아이디어와 전체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 스케치를 할 때는 제품의 특징을 잡아 그 부분을 부각시켜줄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승마기구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보세요. 디테일이라면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거의 완성된 디자인 스케치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디자인의 제작 의도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충실하게 묘사하면 됩니다.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불평대로 도전! 모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복해서 도전하는 불평제로. 제품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소연 씨가 기존에 앞전에는 썸네일 스케치로 전체적인 컨셉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은 그 단계의 다음 버전인 디테일 스케치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디테일 스케치는 썸네일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아무래도 썸네일은 개략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디테일 스케치는 좀 더 세부적으로 사실감 있게끔 명암이라든가 이런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제품처럼 보일 수 있도록 사실적인 느낌을 반영해주는 스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의 세부 부분까지 신경 써서 꼼꼼하게 표현하는데요. 소연 씨가 잘 하고 있나요? 표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한데 좀만 노력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스케치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계속 잘 돼 있는 스케치들을 따라하면 그만큼 스킬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감이 느껴지도록 색상과 명암 부분도 빼놓지 않고 표시합니다. 네, 이제 스케치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면은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지금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뭐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형태를 정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보 디자이너로서는 어느 정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연 씨가 스케치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떤가요? 소연 씨 초보 디자이너가 한 건 치고는 잘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단계는 이제 디테일 스케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어떤 도금 재질을 쓰겠다. 또는 이쪽에 어떤 러버 재질을 쓰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빼가지고 화살표로 해서 이거는 매트리얼은 크롬 도금이다. 이런 내용들도 적어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렇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화살표로 빼서 어떤 재질을 쓰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주면. 그럼 좀 알기 쉽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가 어떤 재질을 쓴지 네. 썼는지 또 어떤 표면 처리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그림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형태적으로는 느낄 수 있지만 네. 네. 스케치를 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많이 그려보세요. 그냥. 네. 네. 그럼 소연 씨 다음번에는 좀 더 발전된 스케치를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네.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아이디어 구상 스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썸네일 스케치가 아이디어의 대략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구체적 형상화 스케치는 세부적으로 명암이나 색감을 적용해 실제 제품처럼 보일 수 있도록 사실적인 느낌을 반영한 스케치입니다. 실제 크기와 비례를 검토해야 하며 제품의 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도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며 재질이나 표면 처리 같은 내용을 함께 표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신소재, 신기술, 새로운 후가공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 스케치를 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데요. 완벽한 스케치를 그리는 것보다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연습으로 빠른 시간 안에 스케치로 정확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고주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광고주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소연 씨가 그린 다양한 스케치를 광고주와 함께 품평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디자인 스케치가 결정되는 건가요? 결정까지는 몇 번의 품평회가 더 필요할 텐데요. 경우의 수를 줄여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분은 어떤 스케치를 마음에 들어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네, 광고주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광고주랑 어떤 협의를 하러 오셨습니까? 네, 저희가 1차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고요. 그거를 관련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품평을 하러 왔습니다. 어떤 스케치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의뢰하신 제품 디자인 관련해서 스케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지 그에 대해서 품평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조건인 한목적성, 조형성,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목적성이란 어떤 물건의 존재가 일정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목적이란 실용상의 목적을 가리키므로 이를 실용성 또는 기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스케치할 때 표현을 해봤고요. 인간이 만든 도구는 단순히 사용의 조건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데요. 조건의 하나로서 미의 문제가 고려됩니다. 여기서 미는 표면에 회화적인 장식을 하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 색채, 재질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미성은 소비 대중이 공감하는 공통의 미의식을 의미합니다. 기존 제품들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 컨셉 방향은 저런 스타일로 가는 게 저희 분석 작업에서도 이쪽 방향 설정에서도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경제성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말하며 독창성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고려해 여러 가지 스케치의 장단점을 분석하는데요. 엔지니어링 검토와 프로젝트 기획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용하면 스케치 선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수정 개선하는 그런 스케치 작업을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 스케치한 것들을 보고 지금 당장 체크리스트를 하기보다는 좀 더 저희가 자료를 드릴 테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 혼자서 체크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보시고 또는 엔지니어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더 디테일하고 효과적인 체크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체크리스트 완료되는 대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2차 품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현 씨 오늘 클라이언트하고 미팅을 해봤는데 네. 스케치 품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클라이언트의 반응이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을 줄 알았는데,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나 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견은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디자인할 때 우리가 컨셉 리서치부터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스케치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컨셉에 우리가 키워드 도출한 거 이외로 스케치할 때는 다른 쪽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핀트가 벗어나 버리면 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분석해 놓고 분석을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스케치를 반영을 해주면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 계속 클라이언트하고 미팅을 해왔잖아요. 네.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핀트가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그런 느낌을 표출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디자인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네. 디자인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이 또 다른 컨셉의 디자인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네.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메커니즘 자체를 구조를 수직축에서 수평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색다른 아이디어를 낸 거는 굉장히 아이디에이션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2차 피드백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한테 다시 올 거예요. 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2차 디자인을 좀 더 충실하게 이렇게 접근하면은 클라이언트가 미팅을 하더라도 충분히 본인의 컨셉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클라이언트 만나러 가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스케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조건인 한목적성, 조형성,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면 되는데요. 한목적성이란 어떤 물건의 존재가 일정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적이란 실용상의 목적을 가리키므로 이를 실용성 또는 기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신미성은 실용성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 봉쇄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참다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소비 대중이 공감하는 공통의 미의식을 의미합니다. 경제성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말하며 독창성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스케치 디자인은 광고주에게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발전 가능한 안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검토와 프로젝트 기획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구체적 형상화 스케치를 선정할 때 이용하면 됩니다. 두뇌발전소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 과제는 무엇인가요? 소연 씨가 그린 스케치의 구조와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선행 모형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행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요즘은 3D 프린터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가면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선행 모양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방법을 알려줬으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얼른 가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두뇌발전소 시작합니다. 네, 저는 지금 선행 모형을 만들러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와 있는데요. 어디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곳 시제품 제작터에서는 3D 프린터를 비롯해 목공, 금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형을 제작해 볼 수 있는데요. 저 윤영권님, 안녕하세요. 네, 수현 씨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모델링 파일을 가져왔는데 네. 이거 어떻게 3D 프린트 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3D 프린터 사용 방법 여기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이쪽으로 네. 오세요. 감사합니다. 저 파일도 드릴게요. 네. 여기. 3D 프린터로 이제 모델링한 파일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걸 해줘요. 아, 그래서 슬라이싱이 뭔가요? 슬라이싱이 이제 층을 나눠주는 거예요. 3D 프린터가 이제 네. 글루건 아시죠? 네네, 네. 알아요. 글루건이 이제 실리콘을 녹여서 이렇게 층을 쌓으면 원하는 모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 원리랑 똑같이 이용해서 오. 네. 요것도 이제 필라멘트를 녹여서 네. 이제 층을 쌓아서 원하는 모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쌓으려면은 층층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 층을 나눠주는 네. 걸 하는 걸 이제 슬라이싱이라 그래요. 네. 출력이 잘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상한 부분이 없다. 아, 이게 쭉 훑어봐야 돼요? 네, 이렇게 훑어봐 주는 게 좋죠. 중간에 혹시 막 갑자기 허공에다 쏘고 막 그러면은 괴사되고 네, 이러면. 중간에 망가지면은 다시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네네. 출력이 시작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쌓아 올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네네네. 아래가 중요하잖아요, 바닥이. 네네. 네. 그래서 바닥이 잘 쌓이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아. 그리고 이제 좀 잘 쌓인다 하면 이제 네네. 위에부터는 이제 잘 쌓인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놔두시면 돼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네. 중간에 뭐 건들면은 오히려 얘가 틀어져서 잘 쌓다가 이렇게 툭 치면 그쵸, 이상한 집중하고 있는데 네. 건들면. 그쵸. 여기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모델링 파일 가져온 거를 3D 프린터 기계를 이용해서 따끈따끈한 꽃병을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스케치한 제품의 구조와 형태를 실제로 파악하기 위해선 선행 모형을 제작하는데요. 정확한 디자인 시안을 표현하기보다는 빠르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형을 제작합니다. 선행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나무,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의 재료를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형 제작이 활발해졌습니다. 3D 프린터는 재료가 되는 필라멘트를 녹여 층을 쌓아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요. 층을 쌓기 위해 데이터를 각 층을 나누어 주는 것을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출력이 시작되면 재료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는데요. 바닥부터 재료를 쌓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바닥에 문제가 없이 잘 쌓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통해 제대로 배우는 시간, 실수가 뭐길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꽃병 완성됐어요. 따끈따끈한 꽃병. 참을 수 없는 어색함이 감도는데요. 아, 이게 모형을 제작할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더 당당하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